YTN은 지난주부터 폐암이 속출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문제 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급식 조리 과정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측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대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이 지금 폐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숨지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과 그리고 시민단체인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폐암 발병자 수는 모두 최소 20명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고요. 예. 나머지 15명은 산재 신청을 대기하고 있거나 그리고 현재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YTN은 급식실 노조와 여러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폐암 투병 생활 중인 노동자들을 여러 명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로부터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급식실 내부는 항상 연기로 가득 차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예. 청소 과정에서는 심지어 가열한 세제 증기까지 그대로 마셔야 했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예. 저희 YTN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 넘으니까 이 좁은 데서 하다 보면 많이 차죠. 이렇게 부열 정도로 연기 같은 게. 예.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끓이고 막 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차요. 팥빵 끓는 물에 세제를 넣고 그 식판을 넣어요. 그럼 그 냄새가 엄청 역겹거든요. 그걸 넣었다 뺐다 해갖고 또 닦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계속.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받는다 해도 폐의 절반 이상을 이제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각종 후유증과 그리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 관련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30kg 무게를 내 몸에다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누른다.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입안이 다 얼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 이렇게 됐다가 이제 항생제를 줬어요. 이 손 각질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입안은 조금 이제 부드럽긴 한데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맛을 그냥. 그리고 이제 손발 이렇게 각질염이 오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폐암 발병 노동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20명 이상이라는 것도 저희 YTN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산재를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급식 노동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응답한 5,300여 명 가운데 무려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닌 설문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일반인의 폐암 발병률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폐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겸 기자가 좀 연속 보도를 해오고 있잖아요. 취재를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 5월 말입니다. 네. 노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과거부터 가정주부나 급식실 조리원 그리고 중국집 조리 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죠?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폐암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네. 드러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관련 보도도 굉장히 부족했거나 거의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서는 지난 2월 처음으로 폐암 산재 인정이 나온 이후에야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급식실 폐암 발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으로 폐암이 직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리 노동 과정에서 들이마신 연기 때문에 이 폐암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는 급식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암이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알려져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 이 예. 문제를 연속 기획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앞서 폐암 3기, 4기 진단받으신 우리 급식 예. 노동자분들 그분들은 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 인터뷰 예, 예. 내용에서 나온 분들은 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이라고요? 예, 예. 5,300명의 급식 노동자 가운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 이거 실태 조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 조리 과정에서 이 조리 흉이라고 연기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게 네. 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예. 전해드렸는데 우선 집에서 고기나 생선을 한번 네. 흰 연기 구워보시면 막 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흰 예. 연기가 굉장히 많이 피어오르죠. 예, 예.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희뿌연 연기를 이제 이른바 조리흉이라고 합니다. 그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네네.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 조리흉에 대해서 주로 기름을 이용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과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가 흡착해 발생하는 네. 물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 특히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 거의 매일 노출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마 튀김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 옆으로 주변으로 굉장히 미세한 방울방울들이 맺혀 그렇습니다. 있는 거를 맞습니다. 볼 수 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다 보면은 굉장히 미세한 에어로졸 형태의 입자상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예. 또 그리고 재료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기에 지방이 탄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녹말이 타면서 각종 휘발성 발암 물질이 공기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어로졸 형태의 굉장히 작은 입자상 물질에 이렇게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발암 물질이 흡착해서 이게 예, 예. 조리흉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조리흉 같은 경우에 지름이 100나노미터 이하로 굉장히 초미세먼지보다 25분의 1 크기여가지고 폐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를 해서 아. 네. 그게 폐포에서 이제 흡착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각종 심혈관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뭐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 중국이나 타이완 등에서는 이런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었는데요. 예, 예. 조리움이 폐암 위험을 3배 정도 높이고 그리고 환기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위험도가 최대 22.7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논문도 최근 국제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조리움의 경우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입자상 물질에 그 발암 물질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이게 재료에 따라서 발암 물질의 종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직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리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 폐암 발병의 원인이 뒤늦게 밝혀졌고 그리고 네. 폐암 산재 인정받은 사람들도 그만큼 적은 겁니다. 네, 실제로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예, 예. 얼마나 많은 유해 인자들이 나오는지 좀 YTN 취재 기자가 직접 가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이제 기획 보도를 진행하면서 실제 그러면은 조리흉이라는 거는 논문상에서는 네. 이렇게 입자상 물질과 각종 발암 물질이 흡착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그러면은 급식실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직접 측정해봐야 예, 해봤습니까? 저희가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YTN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한 곳을 지금 섭외해가지고 공기질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예. 학교마다 이제 급식실 환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급식실을 방문해서 이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네. 섭외가 쉽지 않아서 한 곳에서만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그 학교 급식실 실험의 구조도를 보고 계신데요. 실험이 진행된 급식실은 사방이 외부와 연결된 100제곱미터 안팎의 지층 구조로 창문 5곳을 열고 그리고 환기 설비 5개도 모두 작동시킨 뒤 에어컨을 켠 채로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나 반지하에 설치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다른 급식실과는 다르게 환기가 잘 되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한 건데요. 예.
실험 결과 튀김솥 바로 옆에서 기름 분진인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6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네. 실내 공기질 권고량보다 12배 높게 그리고 최대치로 솟았을 때는 무려 18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세먼지 자체로도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환기가 잘 되는 실험 상황에서 이 정도 농도의 분진이 검출됐다라는 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물론 네. 다른 곳들은 더 심각하겠죠. 자, YTN 보도요. 교육부가 지금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 조사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수 조사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급식 노동자분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실 폐암 발병 문제를 집중 취재한 김대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